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구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과 대구 시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우리 당의 공천과 대구시장 선거에 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일은 주호영 제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서 우리 당의 공천 원칙과 보수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의 컷오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공당의 공천은 최소한의 절차와 상식 위에서 당선될 사람을 찾아내는 공정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월 3일 법원은 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 유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은 이번 사안은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말만으로는 덮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상식으로 봐도 또 법리로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법부가 줄이을 공천 가처분 신청을 우려해서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장막 뒤로 숨은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가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법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정당의 병폐가 시민들의 주권과 당원들의 당원권을 짓밟는데도 이를 바로잡아줄 최고의 보루 사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정당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이번 컷오프 결정에는 공관위가 처음 밝힌 심사 기준이 아니라 사후에 억지로 끼워 넣은 자의적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공관위는 당선 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당 정체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배제한 뒤에는 국회와 국가 정치에서 더 크게 써야 한다는 어디에도 없는 기준과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절차도 지극히 비정상이었습니다. 후보자가 9명이면 9명 전원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해서 압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체를 공정하게 비교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와 몇 사람만을 따로 골라서 탈락시킬지만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심사가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배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더더욱 아쉽습니다. 법원도 표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자가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스스로 정한 당헌과 당규를 어기고 다수결의 정당이 스스로 정한 당헌과 당규를 어기고 다수결의 기본 논리까지 흔든 결정을 두고도 법원이 정당의 자율성 뒤로 물러선다면 앞으로 공천과 관련된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원칙 없는 공천, 사심이 개입된 공천으로 2차례 큰 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그것이 2번이나 우리 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는 길을 연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도부는 비겁하게 뒤에 숨어서 책임없는 공관위원장을 데려와 온갖 사고를 치고 잠적하게 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도보다 사심이 앞선 공천은 분열을 낳고
민심을 떠나게 하며 보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를 이유로 모두 멈추고 덮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항고를 했습니다. 이번 문제를 여기서 덮으면 같은 공천 횡포와 절차 파괴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고 합법화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바로잡지 못하면 제2, 제3의 대구시장 공천 파동 사례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저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남백산과 장동혁 체제의 책임을 덮고 넘어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당의 공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제 하나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병폐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들고 방치한 세력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권한을 맡은 사람이 공천권을 칼처럼 휘두르며 불편한 사람을 자르고 줄 세우는 방식으로 우리 당은 실패를 계속해왔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정당은 사용물이 아니고 공기이며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결코 아닙니다. 공천은 오로지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한두 지역의 잡음이 아니라 당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충북에서는 현직 지사 컷오프가 법원에서 뒤집혔고 대구와 포항에서도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은 후보 공모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고 부산은 컷오프 논란 끝에 경선으로 돌아갔습니다. 경기도는 경선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무소속 출마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선거를 착착 준비해야 할 정당이 공천 때문에 엄청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심이 이렇게 처참히 무너지는 지금도 지도부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8%, 서울은 13%입니다. 민주당은 48%이고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는 67%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당 지도부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왜 국민들이 등을 돌렸는지를 반성하고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선거 전략과 신뢰 회복 방안을 밤새워 논의해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심을 붙잡을 대책도 보수를 다시 세울 노선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변화를 약속하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 곳곳에서 공천 작당만 벌였다는 비판만 커지고 있습니다.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습니다. 큰 집에 불을 찔러 놓고 작은 못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번 위기의 한복판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엘리트 보수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던 이전의 당이 아닙니다. 특정인의 의중과 척건의 계산이 앞서는 당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민심보다 사심이 앞서고 동지보다 줄 세우기가 먼저인 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구 현장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보기 싫어서 국민의힘을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선거운동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지율이 1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고치겠다는 말도 선거 뒤에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다시 당권을 잡겠다는 이야기들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로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당 운영 실패와 공천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윤 의견인과 단절하지 못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국민 다수가 윤 의견을 원치 않는데도 분명한 태도가 없습니다. 살신 성인과 선당 후사를 말하려면 장동혁 대표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6.3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대표 체제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당 운영해온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특정인의 체제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와 당의 정신 그리고 당원들의 피와 땀이 배인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여러분들의 의견을 거듭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보수의 재정비와 재건에 앞장서달라는 말씀도 당에 오래 몸담은 최다선 부의장으로서 끝까지 당을 지키면서 당을 바꾸어 달라는 말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민주당의 시장직을 넘겨서는 안 되니 분열만은 막아달라는 요구도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도저히 민주당을 막을 수 없으니 분열이 무소속으로 나와달라는 요청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대구시장 공천 문제의 본질은 제 개인의 유불리나 거치가 아니라 우리 당의 거듭되고 반복되고 오래되는 공천 난맥상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2년 뒤 총선에서 똑같은 실패와 비극을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과 당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지금의 잘못된 틀을 깨는데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잘 될 것이라는 기대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민심이 등을 돌린 지도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고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동혁 체제와 이정현 공관위가 만든 이 엉터리 틀을 깨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후보들도 죽고 대구도 죽고 당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재차 요구합니다. 장동혁 대표 속히 결단하십시오. 더 늦기 전에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든 선거대책위원회든 당을 새로 세울 새로운 책임체제를 즉각 구성하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모를 겪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끝까지 말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공천 구조가 왜 병들었는지, 왜 지도부가 민심보다 사익에 매달렸는지, 왜 보수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지를 아셔야 보수가 재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이 다시 원칙 위에 서고 사람보다 제도가 앞서며 공천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제 역할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잘 싸워서 이기지 못한 책임도 제 몫으로 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다. 더 쉬운 길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역사는 임시 변통이나 권모술수가 아니라 책임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책임을 끝까지 피하지 않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주권을 지키고 당원들의 당원권을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더 낮은 곳에서 더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계속 더 애정을 가지고 저희 선택과 결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